중부 내륙의 식재료를 찾아 떠난 여행. 강원도 평창 삼방산 기슭에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신기한 송어 양식장이 있다고 하여 찾아 나섰다. 산에서 내려오는 샘물로 365일 송어 양식을 한다는데 평균 물의 온도가 7도에서 13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살 수 있는 송어. 자연 샘물이 어떻게 1년 내내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건지 눈으로 직접 하기 전엔 믿을 수가 없었다. 삼방산 기슭을 오르자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 용천수가 솟아나고 있었다. 바로 그냥 산에서 나오는 그냥 물 그대로 받아가지고 양식을 하는구나. 와. 용천수는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솟아나는 것을 이르는데 이것 용천수는 한겨울엔 절대 얼지 않고 삼복더위에는 손이 얼얼할 만큼 시원하게 1년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단다. 누가 한번 들어가게? 밟으면 진 사람? 빠스만 있고? 신비한 자연 용천수는 양식장을 향한 수로를 따라서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바다도 아닌 민물도 아닌 자연 샘물에서 송어 양식이 가능하게 된 것. 맥락을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거를 들어가다가 이 양식을 하는데 3대 조건이 뭐냐면은 수온, 수량, 수질이에요. 근데 이 세 개를 딱 맞추는 데가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수온에서 오는 살점의 어떤 강도라든가, 느낌. 네, 또 수질이 가져다주는 그 깨끗함, 그리고 이제 수량에서 오는 이 건강함,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 이제 송어가 건강하게 맛있게 잘 자라죠. 깨끗하고 차가운 자연의 수질이 송어의 맛과 향을 더욱 좋게 만든다고 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어느 피시 마켓에 가도 송어는 다 올라와 있어요.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그러니까 우리 외국하고 다른 게 죽으면 여기서는 가격이 없는 거예요. 이 송어를 먹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으면 명탕거리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샘물이 만들어 놓은 신비한 양식장에 셰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물이 아닌 자연 용천수에서 자란 송어의 맛은 어떨까? 사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직접 양식장의 송어를 잡아보기로 했다. 도간에든 아니 양식장에 갇힌 송어잡이가 시작됐다. 에? 뭐라? 사장님, 저희 손으로 잡는 만큼 저희가 가져도 돼요? 생각하셔서. 이거 봐. 한 맨손으로 잡아야 돼. 맨손으로. 잡아. 야, 물만 보고 가냐, 잡아.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우니까 조심해야 돼. 이빨이요? 아, 날카로워요. 그걸 하면 돼야지. 이빨이 엄청 날라가는데. 나 한 마리 잡았었는데. 아, 자꾸 던지려는데. 힘이 엄청 좋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라요? 너무 빨라. 아니, 빠른 건 둘째치고 모아인데 손을 넣는데 애들 힘이 너무 좋아. 미끄러지고. 끝까지 송어잡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레이먼. 그러다 결국엔 상기만 당했어. 일식 요리사답게 송어에 더욱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재영. 특히나 이런 자연 양식장의 송어는 난생 처음 보는 것. 직접 송어를 손질해보고 싶단다.
너무도 친절하신 사장님 덕분에 주방을 빌려 본격적인 송어 손질에 들어갔다. 하루에 수십 마리 송어를 잡는다는 아주머니가 재영의 손놀림에 눈을 떼지 못하신다. 오, 끝내준다. 비늘의 안쪽은 살리고 겉만 살짝 걷어내는 세심한 과정이 이어졌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요? 네. 여기서 아가미 부분을 쫙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착 뜨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바로. 뭐, 바로. 빨리빨리를 외치는 손님들을 배려한 빠른 송어 손질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요렇게 단번에 비늘을 몽땅 벗겨내고 붉은 속살만 쏙 남긴 다음 통째로 기계에 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가지런히 썰어진 송어회가 나온다는 말씀. 하루에 200마리, 300마리 잡으신대. 무슨 저기 뭐야? 뼈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깨끗하잖아요, 시커멓지 않고. 줘봐. 지금 몇 년째 하셨어요? 3개월 했었습니다. 정말요? 30년 아니시고요? 3개월 하셨어요. 여기 송어는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금방 배워요. 한편 처음 만난 샘물 송어의 육질을 손끝으로 세심하게 음미하며 꼼꼼하게 회를 뜨고 있는 재영. 살 연한 거는 두툼하게 썰어야 돼. 그래야지 씹는 맛이 나고 감칠맛 나거든. 그러니까 살이 연한 거를 얇게 썰면 이게 무슨 생선 맛도 몰라요. 맛이 안 나요. 마차지. 예. 그래서 살이 단단한 거 얇게 썰고 물른 거는 두껍게. 예쁘네요, 모양이 아주. 우리가 하던 시간은 좀 다른데 모양이 아주 예쁘다고. 윤기 흐르는 붉은 송어살이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을 자극했다. 드디어 귀한 송어의 맛을 직접 확인할 시간. 회로 간단히 맛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송어회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먼저 큰 그릇에 각종 채소 듬뿍 담고 송어살을 넣은 후 마늘과 된장, 초장을 식성에 따라 적당히 넣고 잘 버무려준다. 좀 이렇게 섞어줘요. 야채는 자연히 저기 회에서 묻은 당이.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으니 바로 콩가루. 신선하죠. 마지막에 이제 콩가루를 살짝. 마지막에 콩가루요? 텁텁하니까 너무 많이 뿌리면 안 좋고 이런 소리면 맛있을걸요. 맑은 물에서 자라 그런지 살이 쫀득쫀득하고 찰지며 민물송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도 없었다. 또한 콩가루의 고소함이 더욱 입맛을 자극했다. 고소한 맛을. 인절 송어다. 먹어봐. 순식간에 송어의 두 접시가 바닥을 드러냈다. 콩가루를 처음 이렇게 비벼서 먹어봤는데 그 사장님께서는 뭐 잡내 때문에 다른 데서는 잡내 때문에 그렇게 섞어서 먹는다는데 잡내를 떠나가지고 콩가루를 넣으니까 되게 고소하고 새로운 맛이 되게 살아나요. 되게 좋아요. 웅천수 맑은 물에서 자란 송어가 세계인을 감동시킬 요리로 변신을 시작한다. 물도 너무 깨끗했고요. 먹었을 때 일단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흙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민물 생선인데도 여름에 시원하게 뜨거운 생선이지만 이렇게 차가운 샐러드하고 같이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름에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점심 식사 정도. 여자분들 다이어트 대용. 물이 좀 시원한 물이 돼야지 애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면 소금물이에요.
빼서 그 익는 걸 말아주는 거예요. 송어는 미리 좀 비늘 제거해놓고 머리 꼬리 다 따서 피 빼놨어요. 강원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산물이 있다. 바로 한우. 평창에 한우가 있대요. 우린 보통 뭐 행성 한우나 다른 한우 많이 알고 있는데 평창에도 요즘 한우가 뜨고 있다 그래서 한우를 어떻게 지금 뭐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우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키우는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데 경쟁력 있는 한우를 키우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곳을 찾았다. 300마리, 350도. 네. 한우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건지 수많은 궁금증을 안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축사라고 믿기 힘들 만큼 위생적인 시설,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는 소들의 모습에 탄성이 절로 났다. 야, 소 색깔 좋다 진짜. 대관령 한우 차이가 예. 오메가3 지방산을 네. 함유하고 있다는 거. 오메가3 지방산은 그 불포화 지방산을 네. 가지고 있거든요. 네. 불포화 지방산은 뭐냐면은 굳지 않는 지방이에요. 아,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체내 흡수. 체내에 들어가면 굳지 않는 거. 그러니까 동맥경화를 예방해요. 다른 소보다는 오메가3가 3배 이상 많이. 그 오메가3라는 거는 사료에 어떻게 섞어서 주는 거예요? 사료에 사료 넣어가지고. 네, 사료에 들어가가지고. 예. 영양적인 면을 생각한 것 이외에 대관령 한우엔 또 하나의 특별함이 있다. 국내 최초로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믿고 한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알아. 카메라를 알고 애들이 지금 찍어주세요 그러고 자기 지금. 찍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건 소들이 너무도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것. 원래 도망가거든요. 풀어놓고 키우는 앵거스들한테 가도 인간을 보면 경계하고 도망가고 다가오지 않는데 참 순해요. 희한하네. 사료값 인상 등에 대비 특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었다.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사료를 만들 때도 사료 회사하고 얘기를 이렇게 주문하는 거지. 주문하는데 우리는 사료를 입찰부예요. 당신들 어떤 조건에 네. 어떤 사료를 어떤 가격대에 넣겠느냐. 물량이 되니까. 물량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준이 못 맞추면 페널티를 물어.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 시장에다가 또 맡겨놓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우를 그래도 우리 기술만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외국 사료 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당신들 좋은 기술 다 와. 그 기술을 접목하는 거지. 오메가3가 바로 그 기술을 접목한 케이스라. 그게 이제 세계화거든. 그지 맞아. 그럼. 우리랑 똑같으신데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겠는데? 영양을 더해 더욱 경쟁력을 높인 한우. 그 맛은 어떨까? 사장님 여기
저희 부위 좀 요거는 갈비입니다. 갈비 쪽. 그러니까 뼈를 발라낸 살코기. 예. 갈비살. 참치랑 되게 비슷하다. 예. 그지? 육질 전체에 윤기가 흐르고 고르게 분포된 마블링이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을 자극했다. 보시지. 뒤에 다리인데 누가 더 맛있게 굽나? 레이몬과 레오. 고기나 생선을 굽기 전 소금을 뿌려두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데 생선은 소금을 많이 뿌려놓잖아. 그건 왜 그런다 그랬지? 그러면 삼타 현상 때문에 그 잡내새 비린내 있잖아요. 누이가 물이 차 오르잖아요. 그게 빠져서 나와요. 이거 전부. 얘는 격육은 안 들어오는 거야? 같은 원료. 같은 원리야?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살짝 응고가 돼. 그래가지고 구워줘. 이게 생선 같은 경우에 구워도 살이 붙지가 않아. 일반 고기는 이렇게 끓이면은 유난히 풍부한 육즙이 감칠맛을 더했다. 해나 지금 과거의 수입고기 같은 게 이제 냉동 아닙니까? 이제 녹여가지고 냉장으로 하니 이 불에 올리면은 육즙이 안 나오고 육이 나온다. 이게 고기 맛이 떨어지지 않고 김육은 올리면 아까 피 같은 물이 이게 육즙이거든요. 과일로 말하면 과즙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입에 대면 달달하거든. 고소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육질. 그러나 작은 아쉬움도 있었다. 판이 좀 많이 막혀 있는 판이라서 예. 그 술 냄새가 많이 배어 있지 않은 게 좀 아쉬워요. 그런 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참소증 그 참소 부위에 냄새가 있는데 향이 이제 넓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일본 애들 화로구이 먹을 때 각자 하나씩만 얹어 먹잖아. 자기 것만. 한국도 그렇게 밖에 이거 다 얹어놓고 언제 그거를 정신 없어 얘기해야지 이거 구워야지 한꺼번에 8개 뭐 10개씩 얹어놓고 다 너무 많이 이거. 한우 맛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힘찬 토론도 계속되었다. 그렇죠. 안에 있어요. 이만한 거 동그란 거. 예, 동그란데 그렇게 넓진 않고 이 정도 될까? 요번에 주제를 잡은 게 소고기에서 다른 부위를 사용해보자. 이게 사태 부분을 썼어요. 사태는 소가 이렇게 다리가 4개인데 앞발 뒷발이 있는데 이 완벽하게 이런 넓적다리가 아니라 넓적다리 위에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걸 쉔크라고 그러는데 쉔크가 고기가 굉장히 이제 근육질이 많아요. 근육질이 많은 대신에 그 실버 스킨하고 근육을 제하고 나면은 속에 있는 살은 오래 끓였을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좀 깨끗이 치워놓은 상태고 큐브 모양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조금만 후추를 좀 뿌려놓고요. 그래서 15분 정도 냅둬서 맛있게. 쪽에서 기름이 이렇게 안 나와요. 볶아도. 뻘찍한 스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마늘 믹스떡이거든요. 껍질을 두껍게 자르는 이유는 지금 일부러 약간 이 속에 있는 데 보면은 쓴맛이 나거든요. 쓴맛을 살리려고 하는 거고 가니시 자체가 이 상황에 터지지 말라고. 아니야, 내가 열어야 돼. 나도 1시간 반 있다가
고기가 아직 살아있고 고기는 여행 중에 꼭 들르는 곳, 어김없이 재래시장을 찾았다. 강원도 시장에서 찾은 별미는 바로 메밀전. 배추와 파를 넣고 최대한 얇게 부쳐 돌돌 말아서 먹는다. 이거 감자 부침이에요? 예. 감자 부침이 레오야. 레오가 좋아하는 감자 요리까지. 갈아가지고 와. 가격은 3장에 2,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길을 달리기에 안성맞춤이다. 감자? 맛있는데 나 해보고 싶어. 저거. 이런 걸 많이 먹어도 별로 안 칠거 아니야. 할머니 이 친구 한번 붙여보면 안 돼요 그거? 망가뜨리면은 2,000원 한 장에. 뭐든지 그렇게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뭐. 무엇이든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레이먼. 자, 지금부터 내가 메밀전 싸게 부치기는 해줄게. 처음이라는데 8장에.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탄다. 뒤집어 빨리 탄다. 이렇게 뒤집으면 되지 뭐. 제대로 되나 싶더니만 아, 요거부터 탄다. 나 먹어야 된다 이제. 아니 옆으로. 옆으로 아 뜨거. 이쁘게 놔야지. 뿌려요? 예. 아 동그랗게. 안 된다. 기름을 안 부었다 나 어떡해. 뭐야 너무 두꺼워. 끼면 돼. 알고 있어. 안 먹어. 저 기름 발라요 기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아주머니 얼굴에 근심 가득하다. 그리고 여기저기 터지는 원성들. 미술 공부했나봐. 그래 원은 잘 그리는데. 아니 잘한 거예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작전이었던 거 알죠? 어떤 분들은. 잘하잖아. 고맙습니다. 레이먼의 메밀전. 못생겨도 맛은 최고였다. 이어진 시골 장터 구경.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싹 트는 곳. 올라가진 않는데? 아니 내가 머리가 가운데 뾰족해.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정겨운 그곳에서 또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졌다. 왜 5,000원? 찍어. 이렇게 사진 한다. 일로 와봐 빨리. 이건 나를 위한 거지. 꿈을 향해 전국을 누비는 더 셰프. 우리의 끝없는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중부 내륙의 식재료를 찾아 나선 여행. 강원도 대관령과 평창을 거쳐 이번엔 횡성을 찾았다. 인삼이 이제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인삼밭이 다 올라왔대잖아. 중부 지역에서. 사과도 강원도 사과가 이제 유명해진대. 인삼하면 을에 충청도를 떠올렸는데 강원도에서도 인삼이 재배된다니 놀라웠다. 더욱이 이곳엔 다른 곳과 차별되는 독창적인 노하우가 숨어 있다고 하여 우리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다. 과연 강원도 인삼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네. 그 비밀의 열쇠를 쥔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다. 부부가 함께 인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되기까지 그들의 성공 비밀이 궁금했다. 친환경 농법으로다가 농사를 짓는데 등겨를 이제 그 가을 10월 달쯤 등겨를 뿌리고 물을 주면은 병이 없어요. 등겨를 쌀겨. 네. 친환경 농법으로 인삼을 키우는 기술력, 그리고 홍삼을 만드는 그들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건삼으로 만들었어요. 딱 꺼냈는데 냄새 난다. 냄새 진한데 이게 했을 때는 더 해요. 뿌리 좀 떼먹어도. 예, 드셔봐요. 여기 떨어져 있길래. 드셔봐요. 인삼은 체질에 따라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데 사실을 증명하듯 네오가 즉각 반응을 나타냈다. 저 이거 지금 먹었더니 졸린데요. 취해요? 네, 눈이 좀. 너 인삼이 안 받는 사람이 어렸을 때 하루 먹으니까 아무 때나 자지. 그래요? 네. 진짜 나 그런가 봐. 진짜 졸려? 아까 먹은 막걸리가 올라오는 거 아니야 확? 아니 그건 아니 아니에요. 약간 그 어지러움기가 있어요. 삼계탕에 작은 거 그거 삼계탕 드셔도 이렇게 쓰러져서 1시간 주무시거든요. 예. 예전에 장례삼 한번 먹고 여기 빨리 막 얼룩이 져가지고 이렇게 막 빨갛게 쟁반 있으면 쟁반에다 먹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게 홍삼이고 인삼에 비해 홍삼은 체질과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인삼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홍삼 생산, 연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홍삼 김치는 담궈서 직접 몇 군데 우리가 시도를 했었어요. 홍삼 김치는. 근데 이 홍삼이 옛날에는 이제 이게 14% 이하로 말려놓으니까 딱딱하니까 금방 음식에 접목이 안 되는데 저걸 눅눅하게 반건조로 해갖고 하면은 접목이 된다 이거지. 세계적인 식재료로 사용하기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인삼. 이때 레오가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았다. 홍삼이라는 걸 약재로 자꾸 이제 알리지 말고 식품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지.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강원도 인삼의 힘.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직접 인삼밭을 찾았다. 씨를 심어서 나온 거예요. 작년 가을에 씨를 심어서 나온 게 이게. 작년 가을이요? 네. 되게 조그마네요. 그렇지. 이거 1년생이라래 1년생. 종삼이라래 종삼. 네, 이 정도 컸다. 컸다. 이제 요걸 갖다가 옮겨 심으면은 2년생이 되는 거야. 옮겨 심지 않고 이렇게 심으면은 그냥 심으면은 그 발부리가 그냥 이렇게 쭉 뻗어갖고 그 도라지 같이 커. 그걸 직파삼이라고. 우리가 진짜 좋은 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 3년생. 3년생이면 요만해. 신봤다. 신봤다. 아, 저도 한번. 이야. 조금 크면 사람처럼 되겠는데 다리가 지금 났는데 지금 보니까는 사람이 났어 다리가. 다리 이게 더 크면 다리. 여기 이제 팔 이런 식으로. 아 거기 나오잖아 오스틴 파워. 드디어 6년 된 인삼밭 공개. 6년 된 인삼은 최고 품질의 홍삼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다. 갖고 왔어야 돼. 거의 감자. 이 6년으로 캐기 힘들어. 아, 그래요? 그 줄기가 굵을수록 밑에도 굵어지나요? 이게 줄기가 크면은 예. 밑에가 더 커지지. 그만큼 이 햇빛을 많이 얘가 받아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한다. 햇빛을 직접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햇빛을 직접 받으면 이게 타요. 이게 약해. 네. 잎이 엽이 약하니까 이게 탄다고. 그래서 그늘막을 쳐줘서 키우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키운 귀한 삶. 사장님은 셰프들에게 좋은 요리를 개발해달라며 그 귀한 것을 한 뿌리씩 선물해 주셨다. 그냥 내가 캔 거니까 제일 좋아. 직접 진짜. 상민이 거 보세요. 김셰프 거. 인삼 중에도 못생긴 인삼이 있고 그렇대요. 근데 얘 거 보세요. 이게 이게 인삼이야 이게. 정성 없이 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네가. 아니야 이게 두 개가 엉켜 있었어. 이게 두 개가 사기나 봐. 엉켜 있더라고. 진짜 저지라 얘기하는 것도. 진짜야. 아니 어떤 거 보면요 이렇게 진짜 두 개가 막 꼬여 있어요. 예. 포옹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 그런 게 나와요? 이게 네. 그거였다니까 지금. 이게 뭘 포옹해 얘가. 이거는 외계인. 자기 홍삼 사장님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며 우리를 이끄신다.
내 거에 밥해 먹으러. 조금 지나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계곡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만 가는 숨겨진 계곡이란다. 직접 고기를 잡아 점심을 준비하기로 했다. 물 되게 차가워. 그런데 맑은 계곡물을 보자 모두들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이내 사고를 치는 레이먼.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점심을 뭐 먹을까 고민하는데 아! 그물에 고기가 있다. 저희가 잡은 건 아니고 인삼 사장님이 잡아주셨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시고 우리 노는 동안 우리 놀 동안 잡아주신 거예요. 너무도 후한 인심의 동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막내 재영이 형들을 위해 직접 만찬을 시작했다. 메뉴는 맑은 계곡에서 직접 잡은 고기로 만든 고추장 매운탕. 그리고 오색 감자를 넣은 홍삼밥. 향이 얼음풋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가서 간 양념 제대로 하면 잘 나와요. 홍삼하고 감자 넣었을 때 밥 느낌 좋다는 건 나오겠는데? 네. 형 홍삼뿌리. 김치대 좀 먹을게. 모양식이 따로 없구나. 홍삼밥에 반찬이라고는 즉석 매운탕 하나. 그러나 그 맛을 어떤 산의 진미와 비교할 수 있으랴. 말로는 표현 안 되는 환상의 맛. 맛있다.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행복한 나들이 영양의 맛을 더한 별미가 필요하다면 레오도 인정한 최고의 보양식을 소개합니다. 일단은 식품의 가치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그 약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단은 처음부터 넣지 않고요. 뜸들일 때 불 다 끄고 뜸들일 때 넣어서 그다음에 향하고 식감, 그다음에 영양가 다 생각해서 한번 했고요. 불림을 준비해주고요. 평창 대관령 한우에 이어 국내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자리 잡은 행성 한우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기까지는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을까? 행성의 모든 한우는 축협에서 일괄 관리, 먹이는 물론 비육 과정, 도축 시기까지 일정한 기준에 맞춰 이루어진다. 물이든 사료가 됐든 내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전 농가가 행성한우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냥 출하해가지고 도축해보면 수치로 나오니까 열심히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일정한 기준을 세워 맞추다 보니 브랜드의 품질을 고르게 유지, 소비자의 신뢰를 얻었다고 한다. 소의 위생 상태며 비육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다. 비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공. 이번엔 한우의 가공 과정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일정 기간 숙성을 거친 고기는 육질이 더욱 부드럽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바로 잡은 고기를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숙성 기술에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고기 생산을 위한 끝없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분 좋은 사실이다. 지금 라벨리가 다 붙어서 들어오는데 개체마다 개체 확인을 위해서 태국 이력 추적 시스템에서 소가 죽기 전에 달고 있던 기표를 갈비에 부착이 돼서 들어옵니다. 도착번호 61번에 그 개체 1년 번호. 생체중으로 따지면 한 750kg 정도가 지금 현재 뭐 지육을 440kg짜리를 가공을 해봤자 로스 문화기 때문에 저희는 음식이 얼마나 나오나요? 440 정도 하면 보통 35kg 정도. 그러면은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주로 소비되는 부위는 안심, 등심 등 한정되어 있어 비구매 부위에 대한 다양한 요리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도축해서 가공까지 생산자의 실명을 첨부하여 신뢰를 높였다. 그때 가공을 하면 아예 등급 판정서를 첨부해갖고 넣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다 있네요, 누가. 네, 그렇죠. 그 갈비에 붙어있던 그 개체 번호가 그 개체에서 나온 고기에까지 다 붙게 되는 겁니다. 축협에선 소의 비육과 가공은 물론 직접 판매점과 식당을 운영, 생산자의 이익을 높이고 소비자들은 값싸게 질 좋은 한우를 얻게 되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자란 자랑스러운 한우. 그러나 감출 수 없는 아쉬움도 남았다. 호주산 안심은 마블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한우 안심 같은 경우에는 마블링이 골고루 부포가 돼 있어서 딱 날로 먹어도 그 느낌이, 육질의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우 안심을 사용해 봤습니다. 육류라든지 생선을 날로 먹는 음식을 까르파초라 그러는데, 육류 같은 경우에는 겉을 살짝 익히는 거예요. 익혀서 하면은 얼리지 않으니까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 정도로 겉만 굽고 냉장고에 차게 하겠습니다. 채소는 이제 농장으로 가셔야 돼요. 어린 채소와 유기농 채소만을 생산한다는데 먼저 새싹 채소로 불리는 어린 채소를 살펴보기로 했다. 직접 개발한 틀 속에서 일정한 크기로 새싹을 생산하고 있었다.
유지하신 거죠, 그럼 이거에? 그래서 이제 싹을 틔워서 어느 정도 싹을 틔워서 약 한 1cm 정도 키운 다음에 색을 예쁘게 나야 할 것은 이렇게 따로 식물 채소용 전등 불빛에 떼어서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이렇게 색이 야채가 이겨나는 거죠. 이 색깔이 이쁘다. 색깔이 이쁜데 너무 짭짤하다 무라고. 맛뿐만 아니라 색까지 고려하는 섬세함이 놀라웠다. 이번엔 유기농 채소밭을 찾았는데 주로 쌈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다. 여기는 이제 완전 무농약 재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하 150m에서 이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물이 이제 여기를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땅에서 직접 따는 것이 아닌 독특하게 만들어진 구조물이 눈에 띄었다. 벌레가 이렇게 금질금질 올라올 땅이 아니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구나, 이렇게. 강합니다. 땅에서 키우면은 여기 순환경으로 하면은 벌레가 먹겠네.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높이 올려놓는 거구나. 완전히 이렇게 커질 때 그 안에 노랗게 연두색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안 쓰잖아. 그거는 이제 상품 이제 저희가 봤을 땐 그게 오히려 맛이 좋은데 그건 상품으로 안 나가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거밖에 안 써요. 그렇죠. 이건 써서 안 먹는다. 이건 그냥 놔두면요 이 속이 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꼭 차요. 포기처럼. 근데 우리는 왜 이것만 먹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채소 이게 쌈으로. 근데 그것도 쌈에 먹으면 좀 있으면 얘도 이제 다른 형태로 먹을 수 있겠네. 그렇지. 가운데 있는 그냥 걸로. 놔두면은 나중에 그렇게 이제 노랗게 아주 그 속살이 아주 노랗게 이렇게 차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달아도 먹어 써도. 약간 그 씁쓸한 맛을 씁쓸한 맛 상당히 좋아해요. 먹어도 좋다고 그 상추도 써야 약이다. 상추도 드셔보면은 약간 씁쓸. 그러나 수출을 목표로 한다면 세계인의 입맛에 따른 다양한 채소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이렇게 유럽에서 쓰는 거의 모든 고급 야채들은 한 요 정도 크기에 되는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그다음에 새끼손가락 정도로 나오는 베이비 캐럿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고 더 돈도 비싸게 받고 팔고 그리고 모양도 예쁘고 맛도 예쁘고 섬유 조직이 좀 약해서 식감도 좋고 부드럽고요.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로 푸짐한 만찬이 준비되었다. 쌈 먹어 쌈. 장이 있어야 되네. 신선한 채소에 유독 행복해 보이는 상민의 한마디. 여기서 일하면서 살면 안 될까? 쌈이라는 또 다른 식재료를 찾아 출발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뭐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1시간. 지금 칠곡에 매실 농원을 하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매실을 가지고서는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매실 어떻게 지금은 매실 날 때가 아니잖아, 그렇지? 철 지났죠. 철 지났기 때문에 뭐가 있나?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나? 누가 있나? 누가 왔나 보세. 내 생각엔 꿈은 되는 거 필요한 게
신비한 자연 용천수는 양식장을 향한 수로를 따라서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바다도 아닌 민물도 아닌 자연 샘물에서 송어 양식이 가능하게 된 것. 맥락을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거를 들어받아가지고 이 양식을 하는데 3대 조건이 뭐냐면은 수온, 수량, 수질이에요. 근데 이 세 개를 딱 맞추는 데가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수온에서 오는 살점의 어떤 그 강도라든가 느낌. 네, 또 수질이 가져다주는 그 깨끗함. 그리고 이제 수량에서 오는 이 건강함.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 이제 송어가 건강하게 맛있게 잘 자라죠. 깨끗하고 차가운 자연의 수질이 송어의 맛과 향을 더욱 좋게 만든다고 한다. 중부 내륙의 식재료를 찾아 떠난 여행. 강원도 평창 삼방산 기슭에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신기한 송어 양식장이 있다고 하여 찾아 나섰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어느 피시 마켓에 가도 송어는 다 올라와 있어요.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하고 다른 게 죽으면 여기서는 가격이 없는 거예요. 이 송어를 먹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으면 명탕거리밖에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샘물이 만들어 놓은 신비한 양식장에 셰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물이 아닌 자연 용천수에서 자란 송어의 맛은 어떨까? 사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직접 양식장의 송어를 잡아보기로 했다. 도간에 든, 아니 양식장에 갇힌 송어잡이가 시작됐다. 에? 뭐라? 사장님! 저희... 산에서 내려오는 샘물로 365일 송어 양식을 한다는데 평균 물의 온도가 7도에서 13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살 수 있는 송어. 자연 샘물이 어떻게 1년 내내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건지 눈으로 직접 하기 전엔 믿을 수가 없었다. 삼방산 기슭을 오르자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 용천수가 솟아나고 있었다. 바로 그냥 산에서 나오는 그냥 물 그대로 받아가지고 양식을 하는구나. 와. 용천수는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솟아나는 것을 이르는데 이것 용천수는 한겨울엔 절대 얼지 않고 삼복더위에는 손이 얼얼할 만큼 시원하게 1년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단다. 이거 한번 들어가게? 밟으면 진 사람? 빠스만 있고? 손으로 잡는 만큼 저희가 가져도 돼요? 생각하셔서. 이거 봐. 맨손으로 잡아야 돼. 맨손으로. 잡아. 야, 물만 보기만 해. 잡아. 나와서 건데.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우니까 조심해야 돼. 이빨이요? 날카로워요. 겁을 하면 줘야지. 이빨이 엄청